다음 내용을 잘 정리해 주세요. 베트남어 인칭 대명사 리뷰를 노트북 LM으로 했는데, 한국어 인칭 대명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베트남 사람이 한국에 와서 또는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한국어 인칭 대명사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한국 사람이 베트남어를 공부하거나 베트남에서 베트남 사람과 대화할 때 베트남 사람, 베트남의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알면 사회적으로 상당히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저는 모든 언어에 다 해당될 것 같아요. 영어는 또 영어식으로 어떤 언어에선 가장 기본적으로 뭐 가족, 친척, 그다음에 마을, 사회,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면 아파트 단지, 직장, 학교, 직장, 그다음에 뭐 동아리, 단체, 뭐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관계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음, 우리가 호칭이라고 부르면 되죠. 또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 호칭. 사람을 부르는 뭐 예를 들어서 사람 사회가 뭐 동물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아주 다양한 형태의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모르는 사람하고도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호칭이 중요하고, 뭐 식당에 가서도 그렇고, 단골집과 처음 간 집과 뭐 이런, 아니면 뭐 어떤 서비스 관련, 손님과 뭐 주인, 고객과 뭐 어떤 뭐 판매하는 사람, 이런 부분, 아니면은 뭐 일을 하는 점. 예를 들어서 베트남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한다. 그럴 때는 아, 호칭에 대한 부분이나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 한국어 호칭은 일단 나, 너, 우리, 그다음에 당신, 아니면은 뭐 그, 그녀, 아니면 그들, 뭐 이런데 그녀, 그들 이런 말은 잘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고 나, 너, 내가, 네가, 내가, 네가, 내가.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서 이제 호칭을 부를 때 이제 뭐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또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할배, 할매, 뭐 이건 사투리적인 측면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아이들 호칭 같은 경우에는 뭐 얘, 어, 그다음에 이제 뭐 좀 어린 사람한테는 뭐 학생, 젊은이, 아저씨, 아줌마, 이모, 고모 이런 어떤 호칭들을 쓰거나 그다음에 이제 어, 사회활동이나 아니면 회사에서는 직함, 호칭을 쓰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사장님, 과장님, 부장님 아니면은 뭐 선배님 또는 그냥 나이 기준으로 형님, 누나, 언니, 오빠 뭐 이런 어떤 그 호칭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그 베트남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베트남 사람들이 존댓말 반말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걸 뭐 언어 교환하면서 이거는 존댓말을 써야 돼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는 한두 번 설명을 하지만 뭐 그걸 굳이 강조하지는 않은데 다짜고짜 반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충고한다면 조언을 한다면 한국어를 사용할 때 호칭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정확하게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보통 나이가 비슷한 경우에서부터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어디가요, 요체를 쓰는 거예요. 요체를 쓰면 좀 부드러운 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어린아이한테
요체를 쓰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반말의 사용에 대한 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좀 자연스럽게 배워야 되고 어쨌든 이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호칭 이야기는 상당히 중요한 테마일 것 같아서 좀 얘기를 좀 많이 해봐야 돼. 내가 베트남에 한 7, 8년 정도 겨울에 이제 다녀가면서 베트남 사람들과 어떤 친분 관계를 형성을 하면서 역시 호칭 관계를 내가 잘 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 5년 정도 지나서야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야. 한국 사람이 베트남에서 베트남 사람들과 호칭과 대화를 할 때에 이 사람들의 사회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아느냐. 이 두 가지는 비교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좋은 학습 테마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2편으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베트남어는 예를 들어서 안, 엠 이런 표현의 어떤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다. 그냥 또이라든지 나라든지 이런 표현을 쉽게 말하면 어, 친하지 않은 경우는 또 쓰겠지만 이 친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안, 엠을 쓰는데 오랫동안 사람들을 만나고 잘 알고 지내면서 그런 안엠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 것도 문제고, 근데 상대방이 그런 얘기를 안 해주면 모르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안 쓰는 건데, 그게 조금은 사회적인 어떤 이렇게 경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한국도 마찬가지인 거야. 말이 안 통하거나 아니면은 인간관계가 조금 단기적이다 그러면 어떤 거리를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 온 베트남 사람이 한 3, 4년 일하고 이제 베트남으로 간다. 그럼 아주 깊은 어떤 사회적 관계를 형성을 잘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런 데서 나오는 어떤 부분. 하지만 좀 친분이 있고 오랫동안 유지해야 될 입장이고, 가능하다면 always, 그러니까 평생 뭐 그냥 같이, 그러니까 뭐 친구 또는 선배, 직장 동료 아니면은 사회적 관계 이런 형태로 해서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그럼 괜찮다라고 했을 때는 평생 보고 간다면 그 관계의 어떤 표현들은 알아두면 좋고 그런 표현을 해서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 호칭 관계하고 이 릴레이션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끼리는 당연히 아는 거고 뭐 좋은 사람 그다음에 그냥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 이렇게 있는 거고 베트남 사람들도 베트남 사람끼리는 당연히 알 테고. 하지만 한국과 베트남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게 쉬운 얘기는 아니다. 왜냐면 이해를 잘 못하니까. 이 정도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네, 음, 말이 잘 먹혔는지 돌아가긴 하는데,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한 편이라서 한 A4 한 페이지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지금 한 내 얘기가 베트남 사람이 알아듣는 거는 한국에서 오래 살았거나 한국어를 전공했거나 하는 정도면 이 사람이 무슨 얘기 하는구나 정도를 좀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보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한국 사람한테도 조금은 아, 아니, 조금이 아니라, 만약에 한국 사람이 베트남 사람에게 한국어를 가르친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한국 사람이 베트남어를 배운다면, 또 역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호칭, 인칭 대명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호칭의 부분은 사실은, 단어적인 측면만 해도 그렇고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이 호칭에 대한 깊이, 어, 요, 요건 뭐, 사실은, 음, 인간관계에 대한 또는 사회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는 거니까 아마도, 책을
한 권을 써도 한 권 분량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꽤 오랫동안 돌아가는, 음, 나오긴 할 것 같은데. 한국어에서의 그 인칭 대명사, 호칭, 그 다음에 직함, 사람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존댓말과 반말. 존댓말과 반말 역시도, 또, 호칭에서부터 아니면은 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대화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끼리도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데,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 사람, 그냥 베트남 사람, 언어 교환 기준으로 한국어, 베트남어 언어 교환 기준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베트남 사람이 한국어를 배울 때 두 가지 측면,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배울 때 대부분 전공자이겠고 아니면은 이제 한국어를 배워서 거기 한국에서 온 어떤 업무를 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을 위해서 통역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그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중요성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베트남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이제 나오는 한국에 와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한다면 호칭, 그다음에 존댓말, 반말 사용하는 부분, 친숙한 표현 등등 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어, 얼마큼 내용이 됐는지. 한국어 인칭 대명사와 호칭 체계 비교 정리, 베트남어 인칭 대명사 리뷰 이후 내용을 정리해본 나름대로 꽤 내용이 많은 어, 내용들입니다. Translate into English and Vietnamese above. 또 번역하는데 번역이 번역이 된 번역하는 동안에 한국어만 가져다가 넣어놓고 한번 리뷰를 한국어 인칭 대명사와 호칭 체계의 비교 정리. 베트남어 인칭 대명사 리뷰 이후 내용 정리. 인칭 대명사는 언어와 사회의 기본인데, 인칭 대명사와 호칭은 모든 언어에서 사회 관계를 나타내는 기본 요소이다. 가족, 친척, 마을, 학교, 직장, 단체 등 모든 사회적 관계의 출발점이 호칭이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모르는 사람과도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인칭대명사는 일상소통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식당의 손님과 주인, 회사의 상사와 직원, 서비스업 종사자와 고객 등등 한국어 인칭대명사의 기본 구조, 한국어 인칭대명사, 너, 나, 너, 당신, 그, 그녀, 그들. 하지만 실제 일상에서는 그, 그녀, 그들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어, 많이는 사용하지 않죠. 사람을 이름을 부르거나 하지. 대신 사회적 관계와 나이에 따라 다양한 호칭이 있습니다. 가족 미친적 호칭.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배, 할매 등 사투리 지역별 변형이 존재하고 연령 및 신분에 따른 호칭. 예, 애, 아이, 학생, 젊은이, 아저씨, 아줌마, 이모, 부모 등 사회적 지위, 직함 호칭.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 선배님 등 친분 중심 호칭,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 등
존댓말과 반말. 한국어의 핵심 문화 코드. 베트남어에는 존댓말, 반말 구분이 뚜렷하지 않지만 한국어에서는 사회적 관계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이다. 베트남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 주의할 점. 요체, 요 사용은 가장 기본적인 존댓말 형태로 나이 차이가 있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항상 요체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반면 너무 어린 아이나 친한 사람에게 요체를 쓰면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다. 따라서 언제 반말을 써야 하는지, 언제 요체를 써야 하는지 실제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혀야 한다. 사회적 관계 속 호칭의 중요성. 베트남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일하거나 공부할 때 호칭과 의사소통 방식은 사회적 관계 형성의 핵심 요소이다. 한국 사람도 베트남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베트남의 호칭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거리감이 생길 수 있다. 베트남어의 안엠 관계는 사회적 친밀감과 의기를 모두 포함한다. 친하지 않거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또의 반을 쓰기도 하지만 관계가 깊어지면 안엠으로 바꾸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런 변화는 곧 신뢰와 관계의 깊이를 반영한다. 한국어와 베트남의 공통점과 차이, 존댓말, 반말, 명확하게 구분 거의 없음, 호칭 체계, 연령지위 중심, 친척 관계 중심, 1인칭 표현, 나, 저, 우리, tôi, mình, tôi, 2인칭 표현, 너, 당신, 이름, 직함, 만, 안, 고, 따이, 관계 표현, 호칭, 어미로 돌린 것이, 호칭, 유로 친밀도 표시, 유, 처음 듣네. 사회적 거리와 관계의 지속성, 단기 체류자, 상사는 근무 후 귀국, 체류자는 깊은 관계를 만들게 되지만 장기적으로 함께 지낸 사람은 언어를 통한 관계 표현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서로 좋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오랫동안 친구, 동료, 가족처럼 지내려면 호칭과 대명사 선택이 관계의 지속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물론 호칭과 인칭 대명사는 단순한 문법이 아니라 문화적 소통의 핵심이다. 한국인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베트남인에게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인 학습과 연습이 필요하다. 반대로 한국인이 베트남어를 배울 때도 안엠 관계를 이해하면 더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다. 다음 그런 주제, 한국과 베트남 어촌 관계 비교, 형이나 오빠, 안지엠의 사회적 의미 정도.